안녕하십니까 보라매 여러분, 프로파일럿 막내 PD 김정률입니다. 작년에도 방문했던 드론쇼 코리아, 올해는 아시아 최대 규모로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아시아 최대 규모로 진행하는 만큼 특별한 연사 두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LIG 넥스원에서 드론 방호 체계를 최초로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먼저 함께 보러 가보시죠. 네, 저는 LIG 넥스원 전자전 사업부의 강현상이라고 합니다. 저희 드론 방호 시스템은 불법 또는 적으로 추정되는 무인기를 대상으로 탐지해서 저희가 보호하고자 하는 영역에 들어왔을 때 식별하고 무력화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크게 구성은 뒤쪽에 있는 레이더는 무인기를 대상으로 탐지거리 5km 이상, 8km까지 탐지를 함으로써 해당 무인기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고요. 이게 추정된 무인기는 카메라로 식별을 해서 그게 해당 무인기가 위협이 되는 대상인지 식별을 하고 판별을 한 후에 뒤쪽에 있는 제모, 즉 무인기가 사용하고 있는 항법 시스템이나 조종 신호에 대해서 전파를 차단함으로써 해당 무인기가 원하는 해당 경로로 찾아가지 못하고 이탈하거나 또는 추락시킬 수 있는 소프트킬 방식의 제모,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고, 이러한 세 가지의 장비는 통합 시스템에 대해서 사람이 세 개를 동시에 보면서 판별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의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감시거리가 5km에서 8km라고 하셨는데 그 정도 수준이면 어느 정도 수준 정도 되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무인기가 2km 이상의 고도에서 5km 이상에서 날아오는 크기가 2m 정도 되는 무인기를 정확하게 탐지해서 식별은 4km 이내에서 해당 무인기가 적인지 식별할 수 있게 그렇게 탐지와 식별로 크게 나누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장의 개념에서는 적 무인기가 정찰의 목적도 있지만 특정 타겟, 탱크나 아군의 레이더 기지, 군 공항 기지를 대상으로 폭격을 할 경우 해당 무인기를 탐지해서 해당 목표지에 부정확한 경로로 이탈시키므로써 해당 지역을 안전하게 방어하고, 그럼으로써 저희가 작전을 펼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되겠습니다. 저 제머가 그 적 드론을 어쨌든 교란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아군 드론에도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머의 빈폭이라는 게 있는데 빈폭을 30도에서 40도 정도로 맞추어서 해당 타겟을 정확하게 조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군의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 해당 빈폭을 줄이는 작업을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단거리 드론 방어 시스템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단거리는 국가 주요 시설들, 예를 들면 가스공사라든가 발전소, 민간공항, 원자력 발전소 등의 탐지 범위가 한 3km 이하인 지역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날아다닐 수 있는 드론들, 소형 드론들을 대상으로 탐지해서 그 해당 드론이 국가 주요 시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민간 공공시설에 대한 드론 방어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확실히 단거리라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장거리에 비해서 크기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장거리용은 탐지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넓다 보니까 장비가 훨씬 크고, 이거는 적 무인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모의 주파수 범위가 다르고요. 여기는 국가에서 허용하는 법규 내에서 전파 차단 장치나 레이더 운용을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크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장거리 경우에는 그 사이즈가 2m급 정도를 대상으로 고도도 1km 이상의 고도에서 비행하는 무인기를 대상으로 하는 거라고 보면, 요 해당 장비는 고도가 200m, 300m 이하의 드론, 속도도 한 40km 미만의 그냥 민간용 드론을 대상으로 계도의 목적과 보호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저 화면은 저게 실제 사용되는 그런... 네, 저거는 실제 사용되는 것에 대한 시연용으로 저희가 그 홍보를 하고 있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AI 기술이나 이런 걸 적용함으로써 운영자의 개입도 최소화하면서 탐지의 확률도 또 무력화의 확률도 점진적으로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IG 넥스원 항공드론 사업부의 방승재 매니저입니다. 옆에 그 40km 수송 드론이라고 있는데 오늘 드론 본 것 중에서 가장 커 보이거든요.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탑재중량 40kg급 수송 드론입니다. 네, 그 이름처럼 최대 40kg을 수송을 하고 1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한 드론인데요. 드론을 보다시피 총 6개의 프로펠러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과 함께 과제를 개발하고 있고요. 연구 개발이 완료가 되면 군수품을 재보급하거나 고립적 재민에게 생필품을 전달하는 역할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게 1시간 이상 비행하는 정도면은 꽤 채공 시간이 긴 것 같은데. 네, 채공 시간이 1시간 이상이 저희가 연구 개발 목표 성능이고요. 그와 동시에 40kg을 탑재하는 것도 또한 목표 성능입니다.
지금 전시되어 있는 게 실제 사이즈. 네, 1대1 스케일 실물 사이즈 목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드론에 팔이 보이실 건데요. 6개의 드론 팔들이 다 접을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배터리 성능 개선을 위해서 어떤 연구하고 개발하셨나요? 본 기체는 배터리만 사용을 하진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속 가능한 경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많이 대두가 있는 상황인데요. 기본적으로 내연기관,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는 내연기관을 사용하고 부족한 동력원은 배터리를 사용해서 보완을 하는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40km를 수송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 무기 같은 거를 좀 달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은근히 들거든요. 저희가 연구 개발하는 과제 자체가 민하고 군하고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과제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송용이지만 저 드론을 확장시켜서 다양한 임무 장비를 장착을 할 수가 있겠죠. 먼저 이제 EOIR 감지기 센서를 장착을 하게 되면 정착 임무를 수행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통신 중계기를 장착하면 통신 중계 업무도, 또 유도탄을 장착을 한다면 공격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한항공 항공우주 사업본부 무인기 사업팀의 윤기용 과장입니다. 그 기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대한항공에서 자체 개발하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 육군과 해병대 부대의 실전 배치를 완료한 4단급 무인기입니다. 약 5시간 정도 비행을 할 수 있는 비행체인데 저희가 해당 기체의 임무 장비나 이제 운항 거리 등을 성능 개량을 하기 위해서 수직 이착륙형 무인기로 현재 성능 개량을 자체 투자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4단 무인기의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저희가 자체 개발하고 있는 수직 이착륙형 무인기입니다. 기존의 헬기처럼 수직으로 이착륙이 가능하고 고정익 항공기처럼 고속으로 비행이 가능해서 저속 저고도로 비행하는 헬기보다 생존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임무 감지기도 기존 4단급 대비 한 3배 정도로 성능을 향상시킬 계획이고 이제 저희가 자체 투자해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이제 추후에 본 기체에 대한 체계 개발 사업에 좀 참여를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직 이착륙 방식이 우리나라 같이 이게 산악지대에 조금 더 유리한 기체라고 볼 수 있어요. 기존 4단 무인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발사대를 통해서 활주로가 필요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산악지형이다 보니까 이런 헬기처럼 수직으로 이착륙하는 비행체가 좀 더 장점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장착된 4개의 프로펠러 부분을 통해서 수직으로 이착륙을 하는 거고 비행 중에는 뒤에 있는 엔진 통해서 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직 이착륙하면은 조금 기체가 좀 가벼워져야 될 것 같은데 전 기체에 비해서 개발된 게 있을까요? 무게 같은 경우는 적으로 설계를 진행해봐야 기존 4단 대비 좀 어떤 변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 이렇게 보니까 감시 장비인가요? 네, 이쪽에 지금 동그랗게 보이시는 게 이제 EOIR 카메라라고 해서 이제 주간 야간 구분 없이 감시 정찰을 할 수 있는 임무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주 임무는 감시 정찰기라고 보면? 예, 맞습니다. 이게 현재 군 쪽에서도 수요가 있으니까 개발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는 아마 내년쯤에 이제 정부에서 관련 공고가 나지 않을까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이 이제 감시 정찰인데 프로펠러가 많다 보니까 소음이 조금 많이 나면 이 감시 정찰기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예리한 지적이시긴 한데 아무래도 저희가 군에서 운용하는 고도 자체가 저희가 지상에서 소음이 발생한다라는 그런 고도보다 훨씬 위쪽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